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2심 공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명의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가지고 기소가 됐죠. 그런데 오늘 2심 공판을 했습니다. 오늘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1심하고 똑같은 형을 받았다는 것이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오늘 재판부에서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좋아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정말 혼돈이 드네요. 최강욱 의원이 오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을 했다. 그러게 무슨 말이냐? 최강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선고를 그때도 의원 상실형이죠. 그런데 오늘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자신의 검찰개혁 주장에 대한 보복 표적 기수라고 또 반항을 합니다. 최강욱,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납득을 하지 못해요. 세상에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 법 쪽에 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람이 이런 아주 앙탈을 부립니다. 자, 재판부는요, 또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을 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찰의 공수 제기가 자의적인 공수권 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강욱은 절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거요? 어디다 대고? 아니, 어떻게 안 받아들여? 법정에서 판결은 나왔는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안 가는 겁니까? 빼지 달고 있을 거예요? 상고하겠지. 상고해서 이제 마지막 상고입니다. 여기서 결정 나면은 깨구락지야. 뺐지. 박탈. 최강욱 변명.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 그리고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아니, 안 받아들이면 뭐 어쩔 건데?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재판부는 확인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017년인가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하고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했으며 문서 정리 및 번역 등을 보좌했다는 내용이라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 총 16시간 활동 시간이 조 씨의 누적 활동 시간 기재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을 했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오늘은 복사, 청소, 잡무 등 제의한 법률 사무 누적 시간이라고 진술을 바꿔버리니 이거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판부에서. 그리고 재판부는 이어서 이런 말 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그러니까 1심이죠. 그리고 당심 오늘이죠. 여기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만 그냥 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씨가 조국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심 판단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양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재반 사정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심과 똑같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최강욱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주 지긋지긋해. 왜 입법부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개판치는지 말이죠. 처럼해? 뭔 처럼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선고 받은 이후에 취재진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유감이다. 상고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 싸움 닭이냐?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2017년에 그 최강욱이가 청맥 변호사로 일할 때잖아요. 10월 달쯤에 조전정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달에 불구속 기소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고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최강욱 의원님, 그만 무거운 배지 내려놓으십시오. 국민이 그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윤영선 그 계양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이재명 정치생명 개항에서 끝내주겠다. 오늘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이 시원한데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는 이길 수가 있겠다. 이재명 후보 완전히 정치생명 끝내줄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여의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또 계양구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지금 역전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재명 그러면 메이저급이죠. 대통령 후보.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화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윤영선 계양구 내과 의사 출신인 윤영선 후보가 세간의 우려와 달리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해석 좀 해보자고요. 최근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계양구에 지원 사격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윤형선 후보는 승부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엄청 많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김재구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윤영선 후보를 이번 6.1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이분이 만약에 후보로 출마 안 하시고 그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했으면 이렇게 많은 지지들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희숙도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고 이재명도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윤영선 후보는 그 지역에서 25년 동안 내과 의사 하시면서 지역 민심을 하나씩 챙겨오면서 윤영선을 계양구에서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싸워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도출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의도나 그런 정치분들이나 또는 뭐 시사평론가들,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여전히 계양 내의 이재명 후보의 생은 만만치가 않다. 이재명 후보하고 윤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 아주 움집하는 인파에서부터 확인 차이가 보인다. 이재명이 뜨면은 도로가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윤영선 후보는 지역 민심을 하나씩 다니면서 발로 뛰어다니는 그리고 손으로 악수하는 그런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윤형선 후보님의 진정성. 그런데 인파가 몰려오고 나 이재명이요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이건 껍데기입니다. 여기에 계양 구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개딸들 또는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이재명에서 헛붕 떠는 그런 유세장 분위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몰려온 인파들이
투표합니까? 계양구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팬덤보다 지역 민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김재구는. 그리고 이재명은 연예인급 인파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정말로 계양구민은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여주기식 유세 현장 껍데기다, 거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현상이 계양구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불과 몇 시간 만에 8차로 도로 양쪽에 이재명 후보를 환영하는 파란색 현수막 500여 개가 바로 몇 시간 만에 500여 개가 쫙 붙는다는 거예요. 도로 가로수에 돈이 얼마나 많아. 아니 500개씩이나 붙여. 몇 시간 만에 그 좁은 계양구에다가 14만 구민이 살고 있는 계양구에다가 어떠려고 돈 지랄을 합니까? 한밤중에 상가를 도는데 누가? 이재명 후보가 한밤중에 상가를 도는데 50명에서 100명이 이 후보를 따라다닙니다. 뒤에서.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아니 뭐 임금님이 나들이 왔나요? 100명씩이나 왜 뒤에 따라다니니까? 그래 이게 전부 다요 연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예인도 이런 연예인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김재구는 윤영선 후보처럼 아주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소신 있는 행동, 이게 바로 계양구민이 만들어낸 윤형선이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런 것이 곧 계양의 민심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조직적으로 불러들여서 연출하면서 거기에 그 프레임에 푹 빠져있는 그런 이재명과 발로 뛰는 윤형선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계양 주민은 민심은 이 후보와 함께하는 전국의 개딸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아니 동네 이장을 뽑는데 다른 군에 있는 저 주민들이 와서 투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윤영선 후보는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 가지고 지역 밀착형 행보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전국에서 사람을 꼬옵니다. 그러고 계양구에다가 그냥 전부 다 풀어요. 그래가지고 재명 아빠 우리 개딸들 이렇게 삼류 드라마틱한 연출을 해내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계양구에서 이거 하려고 출마했습니까? 이재명 후보님? 그러지 마세요. 이른 오전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역사에서 주민들에게 출근길에 인사를 하고, 우리 윤형선 후보님이 지역 향후회, 주민자치회 등을 찾아서 막 지지를 호소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윤 후보는 지난 6년간 계양에서 당협위원장을 했어요. 국민의힘. 그리고 25년 동안 내과 의사를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결과물이 이번에 6월 1일 날 민주당 아주 완전히 완패하는 그런 윤형선 효과가 있고, 또 민주당 완패하게 하는 이재명 효과 플러스 윤형선 효과는 답은 윤형선 당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오늘 그 미디어 토마토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48.9, 민주당이 39.2. 이것은 어디가 어느
당이 확실하게 6.1 선거를 이길 수가 있겠냐? 자, 이 질문에 이렇게 나왔다가 다른 데서 이렇게 나왔어. 국민의힘이 60%가 6.1 선거에서 이긴다. 그리고 민주당이 33% 정도가 이긴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 여론조사 기구마다 틀려요. 저는 민주당에 대한 부정평가가요. 57.7에서 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60% 정도가 민주당에 대한 부정평가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지금 오늘 29포인트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국민의힘은 43포인트 받고 있고요. 그러면 29포인트면요. 앞으로 한 5포인트만 더 떨어지면 민주당이 이제 당 해체 수준까지 온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결과물이에요. 아니, 국민 100명 중에 한 20명대가 찬성하고 80명 가까이 반대하면 그럼 당의 존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소환을 했죠. 당을 구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불과 대선 끝난 지 20일 만에 조기 등판해가지고 총괄 선거대책본부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 평화가 있던 마을, 개항으로 아주 진군을 합니다. 개딸들을 몰고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간에 이번에 저는 개항은 윤영선 후보가 돼야 개항이 발전한다. 이재명 후보가 된들 개항이 발전하겠습니까? 이분은요, 국회에 입성해서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5년 후에 대통령 나가려고 당대표 출마할 겁니다. 이분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분이에요. 그걸 개항 구민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게 저는 참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괄 본부장까지 맡아가지고 지방선거 전체를 지지하는 그런 승부수를 던진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들이나 난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진중권 교수도 한마디 했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다. 애를 막 밀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이런 후보는 보다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지지율이 크게 이제 뒤지고 막 난리가 나고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조기에 등판을 해서 이재명 효과를 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마이너스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 내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좀 마이너스 잡히고 있어. 여론이. 당연히 잡히지. 아니, 세상에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싹쓸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체장들이 압도적으로 엄청 많아요. 근데 이들의 성과를 앞세운 인물 정책으로 승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뽑은 인물이 이재명 상품입니다. 근데 이재명 상품이 너무너무 과거에 너무너무 국민에게 비호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먹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저는 대선 끝나고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지자체 선거, 보궐선거에 이재명 선수를 소환해가지고 앞장 세운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는 엄청난 매를 맞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부분. 왜 모를까? 민주당하고 이재명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민심을. 그러니 저렇게 완전히 깨고락지 되는 것이고 정치 몰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효과 없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이재명의 이 입 때문에. 그리고 선거 운동 태도도 정말 문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논란이 될 만한 이재명의 언행이 영상에 찍혀가지고 하루가 멀다 도마 위로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어. 또 신발 사고, 신발. 이놈의 신발 사고. 지난 18일 날인가? 선거운동 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아서 밥 먹는 식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가 황급히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이 장면을 또 이재명 본인 공식 유튜브에 또 이거를 중계합니다. 세상에 이런 삼류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입법부 들어가서 뭘 법을 발의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만들겠습니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요. 그 이재명 이 사람 논란을 그냥 영상에 담아가지고 전국에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계양군뿐만 아니에요. 전체 지역 판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효과는 마이너스 효과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중권 교수님이 얘기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애를 밀치고 그리고 머리를 막 누른다든지 사람들이 앉아있는 빈 벤치 위에 그냥 턱 신발 신고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해요. 여기도 여성분이 앉아있고 여기 두 분이 앉아있어. 그리고 이 비좁은 틈으로 구두바락 신고 뻘쩍 뛰어서 올라가서 여러분 이재명이에요 어서오세요 이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뭐예요? 전쟁 터졌니? 그러니까 이 이재명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너무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 그날 벤치에 그 좀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러고 이제 또 앉아가지고 그 이쪽 여자 두 분, 이쪽 한 분 이렇게 이제 대화도 나누고 바람도 쐬우고 이러려고 나왔는데 가운데 요만큼 틈이 있으니까 글리 펄쩍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이러니까 앉아있던 분들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오로지 이재명 자기밖에 모른다는 그런 인상을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환자가 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뿅뿅뿅 하고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거기서 개딸들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얼굴 맞대고 막 사진 찍고 난리를 부릅니다. 난리를 부려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방송해드렸는데 욕설하고 지나가는 차. 아니 골목에 꽉 막혀가지고 차가 못 빠지니까 화날 거 아니야. 이재명 후보가 여기 가니까 차가 막히니까 화가 나겠지. 그래서 욕 한번 던졌어. 근데 그 차를 막 따라가면서 당신 말이야 범죄 행했어? 욕은 범죄야? 이러고 그냥 겁박하고 협박합니다. 뒤에 또 경호원도 따라가요. 세상에 이런 스트레스 파이팅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아니다. 너무 심하다. 아니 쫓아가면서 문을 두들긴다니까. 당신 욕은 범죄행위야?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형수한테 욕한 거는 그거보다 수백 개 더 했는데 범죄행위 아닌가?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민주당 대변인 뭐라고 하느냐면 가족관계다. 사적인 거다.
자기 형태 요구한 거는 가족관계고 사적인 거다. 그럼 이분은 길 막혀가지고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길을 막혔지. 답답해서 요거 한번 던진 거야. 그거는 사생활 아니야? 공적인 거야? 선거운동 하니까 선거법에 걸려? 걸린다고 돼. 난 세상이 참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 이미지 개선 절대 하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효과는 마이너스 효과면서 6.1 선거 국민의힘에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는데 보탬이 되는 이재명 후보 열심히 뛰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등장한 후에는 보세요. 전부 다 뭐 여기저기 할 거 없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아주 왕창 폭삭 내려가고 있고 이게 바로 이재명 효과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완패는 이재명 효과다. 그렇게 아주 정의를 내리고 싶어. 세상에 이게 무슨 나는 도대체가 뭐가 뭔지 아니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식이 떨어지는 지층이 보기에도 민망하다. 민주당 후보들이 정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 같은 동료 의원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요. 이재명 편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참 문제가 엄청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상품? 이제 선거 캠페인에서 지워지고 있고 광역 단체장들이 오지 마소서. 거기서만 운동하소서. 유세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러가지고 좀 유세해줘요. 그럼 이재명 후보 충청도 유세장에 올라가지고 퍼짝퍼짝 돼가지고 발빵 찬 다음에 나 이재명입니다. 이번에 우리 양 누구요? 먼저 충청남도 도지사 지지 좀 해주세요.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 속으로 싸고 있네. 이러시겠지. 아이고. 오늘 경기도 도지사 김은혜 후보가 46포인트 얻었어요. 김동연 38.5. 그러니까 6.5포인트로 5초만에 밖으로 지금 우리 김은혜 후보가 확 따돌리고 뛰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님은 후회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6.5포인트 차이면요 엄청난 차이가 난 거야. 강용석 변호사가 단일화 안 해도 우리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이를 이긴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정TV 구독자 여러분, 이러고 싶어. 아유, 참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금천구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세훈 저는 검증된 서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오세훈 후보 유세차에서 여러분, 금천 구민 여러분, 같은 당 오봉수 금천구청장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선거 출마자 중에 가장 뛰어난 지역 전문가, 금천 전문가 오세훈은 오봉수 후보를 열심히 돕겠습니다. 금천구는 서울의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 오세훈이 오봉수 구청장 후보를 도와서 금천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면서 금천구를 챙길 수 있도록 오봉수 구청장
브라더스를 함께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 대목에서 어우 브라더스 아주 좋은 기가 막힌 오세훈의 오브라더스는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오세훈 후보가 금천구청 역사 공군부대 이전 부지 등 개발하고 문화상업 기능을 강화해서 금천구를 서남권 핵심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오봉수 금천구청장 후보가 시흥동 일대 노화 거주지의 신속 통합 계획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기아자동차 부지의 지식산업센터 복합 개발도 서두르겠다. 이렇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저 오봉수하고 함께 힘을 키워서 금천구 아주 그냥 곳곳 골목마다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금천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이 같이 있는데 어이구 오우 브라더스 너무너무 좋았다. 아니 정말 같은 이제 옷이잖아요. 그냥 더 정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준비된 서울 전문가 나 오세훈, 그리고 인천에서 실패한 시장 간의 대결, 인천에서 실패한 송영길 간의 대결이다. 그리고 준비된 서울 전문가, 준비된 지역 전문가 오봉수하고 함께 우리 오브라더스는 서울과 금천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로 만드는데 힘을 합쳐서 중앙당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이끌어 가겠습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번만 오세훈 오봉수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 인격 있고요. 서울 전문가 맞습니다. 또 동시에 오봉수 금천구청장 후보 지역 전문가 그리고 행정 전문가 맞습니다. 제가 어제 오봉수 후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제가 말하는 동네는 금천구입니다. 골목 낙후된 동네 또는 운동 시설을 자기가 구의원, 시의원 할 때 많이 그래도 끌어다가 정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 사람이 오봉수 후보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 되면 우리 금천 구민의 건강을 챙기겠다. 그래서 배드민턴 장소도 또 하나 더 만들고 금천 체육공원도 좀 더 보강을 하고 이런 말씀을 쭉 하는데요. 정말 여기서 아주 골목을 속속들이 다 알아. 야 둘이 걸어다니면 다리가 아파. 왜 이렇게 막 한 4시간을 걸어다니다니까 둘이 나하고 우리 카메라 감독하고 셋이. 정말 참 내가 금천구 관악구 40년 살았는데 40년 내가 안 가본 곳이 엄청 많더라고. 갔는데 아파트가 40년 된 아파트가 있고 또 주택이 막 허물어가는 곳도 있고 이런 걸 조목조목 지부책에 적으면서 아주 그냥 금천구를 위해서 머슴이 지가 되어 왔던 것도 같고 앞으로 금천구청장이 되면 확실한 머슴으로 금천을 살릴 수 있는 후보는 오봉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금천구에 사시는 여러분은 오봉수를 꼭 선택해 주시고 또는 전국에 사시는 우리 김제구 TV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친인척이나 또는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하셔가지고 금천구에 사는 지인이 있다면 전화하셔가지고 이번에는 2번을 좀 선택해달라.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성!